어머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시아버지 샤워하는 걸 우연히 본 외국인 며느리 그 뒷모습을 보고 경악하는데 안녕하세요 감동 TV 사연 채널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경상도에서 남편과 알콩달콩 살고 있는 29살 도라입니다. 시아버지와 있을 때 벌어진 황당한 해프닝인데요.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어느덧 저도 결혼한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동안 아들 둘에 딸까지 낳고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출산율 낮은 요즘에 셋이나 낳으시다니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시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결정이었죠. 일단 한국 남편을 만났던 때부터 말씀드려야겠죠. 한국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보스턴에 하는 교회에 있는 작은 모임이었어요. 그때 한국 남편은 보스턴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이었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그냥 잘생긴 동양인이구나 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생각이 깊고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는데 유학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한국의 대학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죠. 울음을 꾹 참고 남편의 마지막 인사를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신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내내 우울했었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랑 사귀고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니 착잡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한국 드라마에 빠지고 대학에 입학해서는 한국의 대학교에 교환학생 기회가 생기자마자 바로 신청했죠. 그런데 진짜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대학 수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교 측이 교환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번역을 지원해 주길래 거기에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교환 학생들을 도와주던 봉사 장학생을 배정받고 소개를 받는데 남편이 제 담당이 된 거예요. 정말 세상 좁아요. 저는 바로 알아봤으니까 기억하냐고 물어봤죠. 남편도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너무 반갑다며 인사했어요. 그렇게 제외하고 남편이 계속 신경 써준 덕분에 대학 수업도 따라갈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인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남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가장 저에게 자상했죠. 한국말로 꽂혔다라는 표현이 알맞겠네요. 사귀자는 고백도 제가 했었습니다. 남편이 의외로 부끄러움이 많았거든요. 저만 보이는 매력이 많아서 이해가 어려우실 테니까 모두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를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보통 미국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기본적인 배려조차 없는 남자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미국 남자들과 달라요. 배려가 몸에 배어 있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걸을 때 한국 남자들은 차가 다니는 쪽에 서줘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해주니까 마음이 부담스럽지도 않죠. 한국 남자들은 어쩜 그렇게 다들 자상한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라와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매력들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겁니다. 크게 어려운 점 딱히 생각나지 않네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과 결혼한 제 미국 친구들을 비교해봐도 훨씬 순탄하게 결혼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이미 한인 교회 다닐 때부터 제 남편이 멋진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얼른 꽁꽁 붙잡아두라면서 조언까지 하고 떠셨다니까요. 제 남동생도 여행을 좋아해서 한국에 신혼집을 차리면 숙소 예약할 걱정이 없겠다는 농담까지 했죠. 그래서 제 가족에는 걱정이 없었는데 남편의 부모님이 외국인 며느리를 반겨주실지 그게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서 외국인을 며느리로 삼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실 거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죠. 한 번은 남편 부모님 댁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비 며느리 만나서 너무 반가워라고 하시면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은 반찬이 나왔죠. 하나씩만 먹어도 배불러 가지고 다 먹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할 지경이었어요. 한국인은 밥 먹는 것에 진심이니까요. 제대로 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첫째 임신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신혼생활 시작한 후에 시댁 부모님이 해돋이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트레킹 같은 등산 스포츠를 엄청 좋아해서 언제든 좋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일단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모락산을 갔다 왔는데 산 정상에서 보는 일출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최악이었어요. 모래에 신발이 미끄러져서 발을 심하게 삐고 말았죠. 바위 2개 사이에 발이 빠지는 바람에 종아리까지 크게 부어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번갈아 가며 저를 부축해줬어요. 거의 저를 업다시피 하셨죠. 그런데 산에서 그냥 내려오는 것도 힘든데 둘 다 정말 힘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남편과 시아버지 둘 다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힘들어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해군을 나왔고 시아버지는 공수부대 출신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잘 몰라서 아무튼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땀은 나는데 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땀나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남편이랑 시아버지는 아니어서 신기했죠. 그래서 서양인들은 향수나 데오도란트를 많이 쓰죠. 그런데 한국이 특이한 거예요. 일본이나 중국 여행을 가보시면 서양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한 이후에는 난감한 일이 또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샤워하시는지도 모르고 제가 화장실 문을 벌컥 열어버린 거예요. 저런 시아버님이 문을 잠그지 않으셨군요. 노크를 안 한 제 탓이죠. 결국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봤는데 정말 조각 같은 몸이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신지라 워낙 몸 관리에 철저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 해도 나이를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런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존경스러워요. 저도 건강 관리 꾸준히 잘해서 우리 남편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라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드라마 같은 만남과 재회도 그렇지만 든든한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음식을 잘하는 시어머니까지 도라씨는 최고의 결혼 생활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도라씨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저희 감동TV 제작진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TV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